자, 글로벌 라이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팀장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오늘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아, 열심히 뛰었다. 아, 진짜 열심히. 예,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열심히 했어요. 예, 참 2023년은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안 그런 해가 있었던가요? 하긴 2022년 아니야, 2022년은 다사다난보다 네. 다난다난했다. 아, 그러네. 어렵고 어렵게 끝났던.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러했던 해가 아니었나. 근데 네. 2023년은 그래도 뭔가의 여러 이슈가 좀 있었고,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고, 네. 아 정말 뭐 이만한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좀 힘들게 또는 뭐 재밌게 내년도 올해만 같아라. 그러니까요. 예. 올해 뭐 나쁘지 않았어요. 자, 좋습니다. 좋았습니다. 오늘도 준비된 이야기들이 있죠? 네, 자 네. 오늘 글로벌 뉴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뉴스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짤막하게 좀 기자들이 정리를 휴가 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다 놀고 있어요 지금. 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오늘 어떤 뉴스가 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요거 대문짝. 다음 주는 제가 좀 바꾸도록 할게요. 네. 또. 자,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유독 글씨 크기가 커졌어요. 왜냐면 줄이 없어서. 네, 줄이 없어. 네.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또 변동성은 안 줬어요. 예, 그래서 올해 그래도 뭐 상승했으니까 지속적인 산타랠리는 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역시 통계 자료는 믿을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81, 3.80, 뭐 3.82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3.9달러. 지금 아마 체크하시면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유가가 어제는 75달러였다가 또 오늘은 또 73달러로 내려가고 변동성이 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유가의 흔들림은 중동 지역의 어떤 긴장 고조에 네. 변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뉴욕 타임즈에서 저작권 침해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를 고소한다라는 또 소송을 좀 제기를 했어요. 네. 자, 이걸 좀 보게 되니까 지금 사실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얘기죠. 신문의 어떤 지적 재산권을 남용해서 네.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시켰다고 좀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우리 신문 갖고 LLM을 교육시킨 거잖아. 예. 이거죠. 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좀 했는데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이러한 이제 서류를 제출했어요. 불법 복제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및 실제 손해배상을 우리가 너희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 네.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뉴욕 타임즈의 독특하고 가치 있는 작품을 이런 작품이라는 표현을 또 썼어. 이런 부분을 너희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 걸 너무너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서 이메일로 통해서 이제 성명을 좀 발표를 했는데 대중과 저널리즘을 위한 생성형 AI 힘과 잠재력은 인정한다. 네. 하지만 지금의 어떤 원본 출처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너희들이 지금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 것은 지금 당장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법원이 뉴욕 타임즈의 손을 들어준다면 네. 지금에 있는 모든 그 기사들, 자료들 이런 것들이 어떤 후폭풍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추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또 법원의 판결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협상 이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LLM을 훈련시키고 있는 네. 그 수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오픈 AI가 대표적이고 뭐 다른 그 LLM들도 있고. 근데 그 기업들이 어쨌든 언어를 배워야 되니까 데이터를 가져오는 비용으로 몇백만 달러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뉴욕 타임즈가 그 소를 제기할 때 보니까 우리는 수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몇백만 달러 낸 건 오케이. 나 받은 건 사실인데 야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수억 달러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협상하자는 이슈로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가격만 맞으면 사실 이렇게
고소까지 갈 일이 아닌데 지금 가격이 안 맞아서 소송으로 간 케이스로 좀 해석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미국에 있는 많은 외신들이 이제 구독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타임즈에서 여러 이제 어떤 재산권이나 구독료에 대한 어떤 실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딱 보다 보니 이거는 소송을 해야 네. 조금 더 얻어갈 게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위기상. 약간 제가 보기에는 예. 이게 만약에 진짜 협상 예. 이슈라면 뉴욕 타임즈가 좀 얄미워 보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일단 돈 받고 팔긴 팔았어. 너희 이용했는데 예. 보다 보니까 사람 왜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 거야? 그렇죠. 돈 더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죠,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처럼 보여서. 예. 근데 저는 사실 이 뉴스가 네. 저는 조금 좀 진지하게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찌 보면 이제 오픈 AI에 대한 여러 이제 소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많은 어떤 매체에 또 돈을 지불하고 그 부분을 쓰고 있고 계약을 했겠지만은 네. 그 이 안에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오픈 AI의 어떤 힘 또는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이제 그 많은 소비자들이 얻어가는 그 정보의 양에 있어서 네. 뭔가 좀 제한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뭐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게 추후에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네. 그런 뉴스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지고 나왔고요. 다음 뉴스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뉴스. 대륙의 실수 샤오미. 샤오미가 뭐만 만들면 너무나 좀 잘 만들고 네. 괜찮은 디자인.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보고 있는데 내년에 출시 예정인 첫 전기차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네. 예.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사진을 못 갖고 나왔어요. 사진 못 갖고 나왔는데 약간 포르쉐랑 비슷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것도 페라리예요? 네, 페라리 프로산계 있잖아요. 예. 페라리 프로산계랑 앞모습이 약간 비슷하고. 저는 그리고 약간 옆모습이 약간 포르쉐 타이칸. 맞아요. 포르쉐 타이칸 비슷하기도 하고 예. 약간 맥라렌 닮기도 했고. 저 혼자만의 느낌이긴 한데 뒷모습은 약간 애쉬턴 마틴 닮기도 했고 뭔가 그러니까 명차들을 다 끌어다 모으는. 다 끌어놨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년에 출시 예정인데 이 부분에서 실물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에 대한 도약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 결국엔 가격 싸움이겠죠. 네. 예, 그래서 이러한 모든 가격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그걸 출시 예정일 자체도 조금 뒤에 그러니까 내년 초쯤 되면 아마 또 명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또 되게 기념비적이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올해가 전 세계 자동차 수출국 1위 국가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어쩌면 이미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었죠. 중국으로 수출 1위 국가가 자동차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으로 일본을 넘어서서 지금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애플이 다시 애플 워치 판매를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예, 이거는 항소 법원에 의해서 지금 애플워치 판매를 금지해라라고 했던 그 조치를 잠시 동안은 좀 보류해야겠다, 홀드해야겠다라고 항소 법원에서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면서 이 소송이 진행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애플워치를 판매할 수 있게끔 되다 보니까 다시 판매가 재개됐고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시간 법원에서는요 트럼프의 2024년 대선 투표 자격 박탈에 대한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콜로라도주와는 좀 반대되는 그러한 판단을 좀 내리게 되면서 내년에 또 대선판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하나하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진흙탕 싸움이 이제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말에 있었던 이제 그거죠. 백악관. 네. 예, 백악관이 내란 선동죄로 이제 그 부분이 아마 모든 주에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각 주의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추후에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라이릴리가요 소규모 암 치료 제약사인 포인트 바이오 파마를 인수 완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 섹터, 특히 헬스케어 섹터에서
많은 인수건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서도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네. 예, 크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기에 또 금리 인하에 따른 네. 금리 인하의 기대감과 또 자본 조달에 따른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 좀 녹아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수에 관련된 그리고 뭐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러한 뉴스가 앞으로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체크 포인트를 네. 마무리할게요. 자,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어떤 것을 좀 가지고 나왔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올해 한 해를 꾸몄던 우리 키워드는 당연 네. 생성형 AI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이 글로벌 라이브 또 마지막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이죠. 네. 올해 마지막 방송이다 보니까 챗 GPT-4가 네. 챗 GPT-4가 보는 2023년의 시장과 네. 2024년의 전망을 어. 제가 직접 한번 쳐서 얘는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와우. 예, 그래서 제가 재미난 그냥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제목으로 네.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요. 자, 올해 가장 핫한 키워드는 생성형 AI였어요. 그래서 챗 GPT-4에게 너가 보는 시장은 어떠했나 또는 너가 보는 앞으로 2024년 시장은 어떠하니 네. 너가 보는 업종은 뭐고 너가 보는 기업은 도대체 뭐야 요거를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입니다. 제가 2023년에 너가 흥미롭게 바라본 10가지 사건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제가 근데 여러 가지 질문했거든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AI는 이걸 좀 크게 봤나 봐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이어진 경영에 대한 변경 그리고 공개 발표 그런 여러 논란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소셜 미디어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던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X의 IPO 기대감을 또 챗GPT에서는 10가지 사건 중에 하나로 꼽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또 어떻게 또 기업 가치를 받을지는 우리가 추후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2위로 뽑았고 세 번째는 이제 생성형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이번에 10가지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FTX 최근에 이제 암호화폐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샘 뱅크먼의 재판이 또 이번 2023년 흥미롭게 바라본 10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SBB 사태 그리고 여섯 번째는 노조 운동 네, UAW 네. 그리고 일곱 번째가 밈 주식의 재등장인데 이때 이 부분은 밈 주식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가 좀 나왔긴 했지만 과거만큼의 그런 임팩트는 좀 덜 하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 찰리 먼거 선생님의 서거. 여기서 뭐 리타이먼트라고 되어 있지만 찰리 먼거 선생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 이런 부분도 10가지 중에 하나로 찝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로 유명인들에 따른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고 했는데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 주식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들이 최근 2023년에 많이 있었다. 네. 국내에서도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를 챗GPT는 2024년 내가 흥미롭게 바라봤다. 네. 자, 흥미롭게 해서 제가 인터레스팅 뉴스라고 제가 썼어요. 너가 본 흥미롭게 본 게 뭐냐? 자, 그러면 너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10가지 사건은 뭐니? 이걸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네. 또 most important 이걸 썼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 1번 첫 번째는 은행 위기를 썼어요. 네, 은행 위기가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실행 네.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 은행 위기도 SVB랑 같은 거니까 나온 거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 조금 전에 10번째에서 나왔으니까 나왔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FTX 붕괴. 아까는 이제 샘 뱅크먼의 재판이 이제 나는 흥미롭게 본다라고 네. 했는데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은 뭐냐니까 FTX의 붕괴를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이번에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성형 AI 그리고 기술주 빅테크의 상승도 이야기를 했었고 자 UAW 노조 운동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많은 전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 안에 들어가면서 또 최근에 무역 문제, 그러니까 뭐 홍해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문제도 이번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SG의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 ESG 투자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좀 입슈가 됐는데 네. 연말이 되면서는 약간 조금 흐지부지 됐어요. 예. 하지만 자 이제 2023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10가지 사건은 이렇게 챗GPT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2023년 너가 봤을 때 가장 혁신적인 기업 5개를 좀 뽑아줘. 도대체 뭐가 가장 혁신적이니?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1번은 스페이스 X를 집었습니다. 와, 예. 이 순입니까 이게? 이 순위예요. 물론 제가 다르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면 네. 이 순위가 좀 바뀌지만 이 기업들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요 5가지 기업은 챗GPT가 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 개발, 그리고 화성 탐사를 위한 스타쉽 프로그램 발전, 그리고 글로벌 인터넷 범위를 위한 어떤 스타링크의 위성군 확장 네. 이런 부분을 가장 베이스 이후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 테슬라는 이제 지속적으로 EV 기술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기술,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 발전이 최근 2024년에 가장 혁신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더나? 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mRNA 백신의 성공을 바탕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 지속적인 어떤 혁신 그리고 암, 희귀 질환에 따른 약간의 좀 잠재적인 치료법을 포함해서 많은 분야에 응용적으로 이게 이용이 됐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의학 분야의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모더나를 또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모더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뒤에 말씀드릴게요. 거의 뭐 챗 GPT 수준이죠. 이지호 기자님이 챗 GPT 수준입니다. 저 보고 놀랐어요. 모더나? 예. 왜 갑자기? 예.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애플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서 이제 업계 선두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다들 아시죠. 그리고 네. 뭐 디지털 결제, 뭐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까지 최첨단 기술 개발을 해서 그 능력을 입증했다라는 2023년 평가를 내놨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건 뭐 굳이 우리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시는 엔비디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요 5가지 기업이 챗GPT가 보는 2023년 가장 혁신적인 기업 5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 향후 3년간이라고 했어요. 제가 2024년은 안 했어요. 향후 3년간 가장 유망한 업종과 기업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2024년 금리 인하에 따라서 너무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고 네. 향후 3년 동안의 어떤 좀 약간의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5가지 업종, 이 각 업종에 2가지 기업씩 챗GPT가 답을 했어요. 자, 어떤 기업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요, 재생에너지와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서스테너빌리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넥스테라 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2기업을 찝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에너지 저장 솔루션 분야에서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향해서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넥스테라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기업이다 보니까 풍력 에너지 분야에 태양 에너지 분야에 선두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해서 수요 증가로 큰 이익을 얻을 준비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업종은요,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이에요. 이거는 뭐 저희가 이제 글로벌 라이브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알파벳을 2기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외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져 있는 게. 예, 알파벳을 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AI에 대한 깊은 투자를 통해서 알파벳이 이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평가를
또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생명공학과 의료혁신인데 모더나를 너무 좋아해. 챗GPT는요, 모더나를 좋아합니다. 모더나 또 나왔어. 예. 자, 모더나의 어떤 백신 성공을 바탕으로 다른 질병에 대한 치료법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좀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라고 뭐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도 잘 모르는 기업이긴 한데, 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이 기업 자체가 유전 질환 치료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면서, 사실 유전자 가위 기업이런 거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 기업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깊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로 지금 챗 GPT가 평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 분석은 아니고 그 지난번에 최근에 예. 12월 12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약이 출시 허가를 받았거든요. 예.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원이 넘는. 맞아요. 그 약이 이 기업이요? 그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두 개 기업, 그러니까 블루버드, 예. 그러니까 블루버드라고 하는 기업이 그 약을 만들었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도 동시에 하나의 허가를 받았어요. 크리스퍼는 아마 29억 원짜리일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두 개 기업이 12월 12일에 동시에 허가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이제 크리스퍼고, 예. 크리스퍼는 워낙 그 노벨 화학상 예. 수상자인 그 다우드나 교수가 만든 기업이 또 크리스퍼고, 예. 네, 그러니까 이 기업도 요즘에 조금 핫하죠.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더나와 크리스퍼 이렇게 보십니까? 사실 근데 제가 크리스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크리스퍼는 제가 그러고 나서 좀 이렇게 봤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혁신적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나왔던 그 40억짜리는 겸상적혈구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전병인데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딱 주입을 하면 걔네가 아예 DNA를 딱 수정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평생 유전병을 고칠 수 있는 거죠. 평생 정상으로 살 수 있는 거지. 되나? 되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비용이 40억? 40억 원이라는 되게 굉장히 비싼 비용이고, 예. 그건 이제 블루버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게 우리가 그냥 주사 놓는 것처럼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우리 백혈구, 그러니까 조혈모세포 이식 막 이런 것처럼 한번 그 조혈모세포를 뽑았다가 몸에서 이제 뽑아서 가져와서 거기다 약을 투입하고 그걸 다시 넣고 이런 좀 되게 힘든 과정을 또 겪긴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되게 진일보한 것을 보여주는 건 맞는데, 그럼 이게 상용화가 되냐? 갑자기 막 매출이 늘어나고 이런 걸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저는 그냥 운명대로 살겠습니다. 운명대로? 그냥 주어진 몸대로 예, 몸뚱아리 끌고 가겠습니다. 그냥.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명공학과 의료혁신에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요 두 기업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우주 탐사 및 위성 기술 업종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기업은 스페이스 X와 블루 오리진입니다. 예, 그래서 뭐 스페이스 X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테슬라와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네.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또 연결돼 있을 그러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뭐 다들 아시죠? 예, 두 기업이 가장 지금 활발하게 이제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가장 유명한 업종 그리고 기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전기 자동차와 자율주행까지 해서 테슬라가 또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네. 또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 기업으로는 니오를 얘기했어요. 예, 그 니오를 얘기하면서 전기 자동차 배터리 교환 기술 이게 혁신으로 좀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EV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챗GPT가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BRD가 아니라 니오가 나오면서 저도 약간 신기하네요. 의아하게 생각했던.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보관해놨다가 네. 내년 말에 한번. 그래서 맞아요. 제가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12월 29일 날 네. 우리 글로벌 라이브 때 28일이죠. 글로벌 라이브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 한 상반기가 지나고 네. 또는 뭐 1분기 지나고 이 이 기업들이 또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조금씩 업데이트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제가 3년이라고 내가 얘기했지만 네. 그 방향성이야 어느 정도 그렇죠. 좀 보여줄 네.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도 같이 한번 챗GPT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검증은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헛소리 하는 건지 네. 아니면은 제대로 본 건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도 몇 번 이제 의구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내년 헬스케어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사실 저한테 다가오는 그러니까 딱 다가오는 합리적인 논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금리 인하 오케이 알겠어. 뭐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알겠어. 근데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 한두 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매해 있는 거고. 금리 인하라는 게 그러면 금리가 높았던 때에는 그러면 헬스케어 기업들이 항상 안 좋았었나? 그것도 아니고. 좀 뭔가 잘 안 와닿아서 그래서 이제 그 헬스케어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년에 헬스케어가 괜찮을 것 같다고 보이는 논리 가운데 그래도 제 마음을 네. 좀 움직였던 논리가 뭐였었냐면 예. 이겁니다. 일단 내년에 이건 나중에 보여주세요. 피디님 이건 나중에 보시고 그 내년에 특허 만료가 되는 그 약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지금 IRA 법안 때문에 미국 행정부에서는 계속 약가를 낮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특허 만료되는 약들은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포함돼서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제약사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약들의 수익성이 확 크게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약가 인하에 포함되지 않는 특허 만료되지 않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지금 필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내년부터는 약가 인하에 포함되지 않을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을 만한 기업들을 인수합병해야 되는 시기가 내년에 굉장히 가열차게 온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설명을 하면 그래 그럼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헬스케어가 이제 M&A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곽광을 받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좀 저는 어느 정도 약간은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준비한 표는 뭐냐면 올 한 해를 보내면서 2023년 나스닥 100 지수 그리고 S&P 500 지수까지 포함해서 거기서 최악의 성적표를 냈던 기업이 바로 모더나입니다. 맞아요. 네. 주가도 최악의 흐름을 보였었죠. 그렇죠. 예. 자, 이제 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올해 최악의 나스닥 100 지수 탑 10 이거 뭐 CNBC에서 잘 정리를 해줬길래 갖고 왔는데 1위가 모더나입니다. 보시면 주가 하락이 올해만 45%였어요. 올해 반토막 난 겁니다. 올해 모더나. 그리고 예. 일루미나라고 생명원, 그러니까 이것도 바이오텍인데 바이오텍도 뭐 30%. 그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제 제가 원래는 한 1, 2, 3위까지만 갖고 올까 하다가 밑에 해놨던 게 뭐냐면 페이팔이 한 6위? 예. 네, 6위 정도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올해 12%밖에 예.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이에요. 고작. 지금이다. 대신 그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52%가 이게 바이 레이팅이라고 해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비율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되고 그리고 지금 목표 주가까지의 상승 여력 18% 정도가 된다. 뭐 요거는 이제 이제 팩트셋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니까 그랬다. 예. 자, 근데 저는 이 가운데서 이제 모더나 한번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다른 어느 무엇보다도 모더나는 올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화이자도 마찬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매출이 급격한 증가를 겪었었고, 그 뭐 이익도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거뒀으니까요. 근데 올해는 이제 엔데믹에 들어가면서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백신을 좀 맞으려고 하지 않았죠. 예. 그냥 쉬면 된다. 감기와 비슷해졌다라고 하니까 모더나가 올해 주식가가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어제였었죠. 어제 무슨 뉴스가 또 나왔냐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모더나 암백신이 좋은 임상 결과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 모더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머크와 함께 그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 있잖아요. 흑색종이라고 하는 피부암 환자에 대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망 위험 내지는 흑색종 재발 위험을 49% 감소시켰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흑색종이라고 하는 게 그 원격전이라고 해서 분명히 만약에 예를 들어 내 팔에서 흑색종이 만약에 발발이 됐는데 전이가 좀 멀리까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멀리까지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뭐 림프종에 전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뇌에
전이가 된 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림프종에 이렇게 전이가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흑색종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데 흑색종으로 인해서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흑색종이 어느 정도냐면 흑색종이 만약에 이렇게 전이가 되면 원격 전이가 되면 5년 생존율이 31.9%라고 합니다. 생존율이. 나머지는 죽은 거고. 10분 중 가운데 7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5년 만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첫 번째로 사망 위험을 줄여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원격 전이를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사망 위험이 49% 감소, 원격 전이와 원격 전이가 62% 감소. 이런 효과를 내놓은 거를 어제 이제 공개가 됐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세포융합 바이러스라고 해서 RSV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연령층의 하기도 그 염증의 많은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해요. 근데 요것을 지금 유럽의약청, 스위스 의약품청, 호주 식품의약청에 시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시판 허가가 나오게 되면 직접 이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령자들의 하기도 감염의 주요 원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많다고요. 그 감염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다른 그 제약사들은 사실 뭔가 돌파구를 찾기가 좀 쉽지 않은 상태인데 모더나는 지금 당장 내년에 시판 허가 내놓은 게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키트로드랑 병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2025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파이프라인이 없이 뭔가 싸니까 올라갈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것들은 뭐 이유가 있어 하락한 게 너무나 이유가 뻔한데 얘는 지금 몇 가지 그 좋아질 만한 그러니까 매출이 좋아질 만한 재료들이 있네라고 지금 월가에서도 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더나의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상태입니다. 거의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팬데믹 한때는 뭐 450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었던 모더나의 주가가 지금 거의 100달러 수준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가가 막 굉장히 낮은 거 사실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몇 가지 그러니까 시판 허가 그리고 이제 임상 단계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될지 안 될지는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만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mRNA라고 하는 신기술 플랫폼을 신약으로 실현해내고 있는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예. 월가에서는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지금 띄엄띄엄님께서 지금 글로벌 라이브 녹방이냐? 녹방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녹방 아닌 거 아시죠? 예. 아까 다른 분들도 이거 녹방이에요? 아니면 예. 실방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 자 오늘 저희는 녹방이 아닙니다. 라이브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 그러시죠. 하고 저희가 또 두 번째 시간을 또 기다려봐야 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1부 마무리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